세상이 온통 울고불고 단풍이 드는 계절이 되었네요. 노란 단풍이 아주 은행잎에 물들을 쯤 되면은 너무나 엄마 생각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내가 죽어도 잊지 못할 나의 엄마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세상 속 금이가 사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엄마는 어느 날부터인지 등에 불이 나는 것처럼 등판이 뜨겁고 아파서 못 살겠다고 펄펄 뛰시는 거예요. 등을 살살 문질러 드리기도 하고 찬수건으로 닦아 드리기도 해도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하셔 고향에 있는 작은 병원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치료를 받고도 좋아지지 않고 등은 더 뜨거워진다고 난리를 피시니까 우리 형제들이 5형제예요. 오빠 3명에 여동생 1명이 있거든요. 서로 의논을 해서 서울 대학병원으로 엄마를 모셨는데,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해보고 듣게 된 얘기는 심장에서 나가는 핏줄이 다 손상이 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혈액암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엄마는 남편과 그 소중한 자식들을 뒤로 한 채 1달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서울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 병실에 들어서니 엄마는 사지를 다 침상에다 다 묶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주사 바늘 꽂아 놓은 거나 뭐 이런 거를 다 뽑고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놨다는 간호원 얘기를 듣고 들어가긴 했지만, 사지를 다 묶어놓고 엄마가 틀어놓는 몰골을 보니까 입술이 다 바짝바짝 타고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것저것 다 풀러놓고 손수건을 물에다 풍덩 적셔다가 엄마 입술에다 이렇게 얹어드리니까 그 물을 쪽쪽쪽쪽 빨아서 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탔으면 그거를 여러 번 하고 팔을 다리를 다 풀어놓고 있으니까 간호인이 들어오면 또 다시 묶으면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팔다리를 다시 묶어놓고 나갔고, 저는 또 다시 풀러서 놓고 또 물수건을 해다 입에다 적셔드리고 이렇게 하기를 서너 번 했는데, 또 들어와서 이러시면 진짜 안 된다면서 또 다시 묶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진짜 화가 많이 나가지고 간호원은 물론 위에서 시켜서 하는 일이지만 제가 화를 막 냈어요. 욕을 막 하고 네 엄마라도 이렇게 묶어놓을 거냐고 악을 쓰면서 신경 끄라고, 엄마가 죽어도 내가 책임지고 살아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거 묶지 말라면서 악을 쓰고 다 풀러놓고 막 이렇게 실갱이를 하니까 엄마가 옷자락을 잡으면서 얘야 집에 가자, 집에 가, 나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엄마 집에 가자, 당장 가자 이러고는 형제들이 의논을 해서 엄마 퇴원 수속을 하고 앰뷸런스를 타고 그러고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엄마가 아파하시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집에 가자는 소리에 엄마를 모시고 와서 집에 예쁘게 눕혀드리고 나니까 엄마가 손발도 닦아주고 세수도 좀 시켜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손, 발 깨끗하게 다 닦아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집에서 하룻밤을 잘 주무시나 하고 옆에서 다 지켜보면서 엄마를 주무시게 했는데, 새벽녘이 되니까 또 많이 아파서 막 펄펄 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용인병원으로 모시고 갔지요. 그랬더니 또 의사들이랑 다 간호원들이 나와서 엑스레이랑 뭐를 다 찍고 검사를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오래 살 것 같지도 않고 너무너무 아파하시는데 또 검사를 한다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쓰면서 침상을 끌어다 막 질질 끌려가며 침상을 막 잡아당기고 검사하지 말으라고, 검사하는 동안 엄마가 죽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진통제를 놔달라고 울고불고 막 그러면서 침상을 막 끌어 잡아당겨 가지고 제자리에 갖다 놓고 진통제를 놓아드렸는데요. 그 해도 진통제가 잘 듣지를 않나 봐요. 엄마가 몸부림을 치는데 침상에 땀이 다 나고 막 아래 위로 오물은 막 줄줄 흐르고 오줌도 싸시고 땀은 범벅이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울고 이러는데 엄마가 손발을 보시더니 이제 죽겠구나. 손발이 노래지고 파래지고 이러니까 이제 곧 죽겠구나 그러면서 빨리 목숨이 끊어져야지 더는 못 살겠다. 이렇게 아파서는 못 살겠다. 빨리 목숨이 끊어져야 된다고 이러시면서 막 사투를 부리시더니 한 10분 정도 되니까 온몸에 서로 힘을 쭉 빼시면서 조용해지시는 거예요. 너무나 침상이 참혹했어요. 엄마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조금씩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턱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며 울 수밖에 없었죠. 도와드릴 수도 없었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대로 퇴원을 해서 큰오빠 차에다 엄마를 모시고 가슴에다 끌어안고 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운전하던 큰오빠 어깨가 들썩이며 오열하는 것을 나는 뒷좌석에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형제는 오빠 3명에 여동생 1명, 오남매 모두가 얼마나 슬퍼하며 이런 광경을 다 보며 엄마의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방에다 모셔놓고 엄마의 부고를 알렸습니다. 동네 모든 분들이 장례를 도와주시러 오셨어요. 엄마는 방에다 모셔놓고 한두 끼는 안 먹어도 괜찮았는데 하루 반나절 이렇게 자꾸 지나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밥을 한 그릇에 국에 말아서 굴뚝무통에 주저앉아서 눈물밤, 콧물밤 반을 섞어서 목으로 꾸역꾸역 넘기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동네에 예쁜 꽃상여가 있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밖에 마당에서 꽃상여를 만드시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꽃상여를 예쁘게 만드셨어요. 엄마가 살아오신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너무 아까운 분이 가셨다며 슬퍼하셨죠. 예쁜 꽃상여를 타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길은 참으로 장엄하다 표현해야 하나, 멋지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 너무 멋있는 그림이었어요. 예쁜 꽃상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꽃상여였는데 양옆으로 계신 분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이 나무로 된 상여라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수건들을 목에다 한 장씩 척척 걸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땀에 범벅이 되고 흠뻑 젖으면 다시 꾹 짜서 목에다 수건을 걸치고 이렇게 힘들게 가면서도 또 가시는 분들이 장난기가 발동을 하셔서 가다가 쉬고 그러면 우리 오남매가 봉투 만들었던 봉투들을 쭉 몇 개씩 이렇게 놔드리면 상여가 또 가고 또 쉬면 또 봉투를 또 놔드리고 그러면 꽃상여가 또 움직여서 종종 산으로 향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너무 이렇게 이제 시골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뒤로는 동네 분들이 다 쭉 따라오시고 정말 장례는 너무 멋지게 잘 치러드린 것 같아요. 묘지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미리 땅을 파놓으신 분들도 너무 수고가 많으셨죠. 산 등성이에는 동네 마을 사람들이 쭉 다들 앉아서 계셨고 그 묘지가 이렇게 완성되는 거를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랬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일들이죠.
미리 준비한 음식들을 다 드셔가면서 또 땅을 파는 곳에 엄마 관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정말 우리 형제들이 다 오열을 하고 정말 피눈물 나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도 봉투를 놔드리고 봉이 이쁘게 만들어지고 떼장을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입혀 놓았을 때 그때도 또 봉투를 드리고 봉투가 참 많이 필요하던 그런 시간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후일에 들어보니까 동네에 그 기금이 제일 많이 들어왔던 장례였다고 하네요. 동네 청년회에 기금이 된다는 소식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 먼 길을 우리 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계셨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걸 아셨는지 그 묘지까지 아버지가 헉헉거리고 숨을 가삐 쉬시면서도 거기까지 쫓아오신 것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거기까지 아버지가 쫓아오셨는지 진짜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그 후 10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랑 예쁘게 합장을 해서 지금은 같이 묻혀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참 많이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전화 한 번이라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엄마 생각을 하면 엄마가 잘 부르던 노래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혼자 흥얼거리기도 하지요. 엄마 생각날 때. 무슨 노래를 잘 부르셨냐 하면 이 노래를 잘 하셨어요. 한 송이 떨어진 꽃이 낙하가 진다고 서로 말아 한 번 피었다 떨어. 아이고 목이 메서 못하겠네요.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글 올려드리기로 할게요. 감사합니다.